여러분, 거대한 여객기가 수백 명의 승객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의문을 품고 있는 항공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무서운 실종 사건. 바로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 실종 사건입니다. 2014년 3월 8일 새벽,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MH370편은 239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중국 베이징.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이륙한 지 40분 만에 관제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단순한 통신 장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후 이어진 전개는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비행기는 예정된 항로에서 벗어나 말레이시아 반도를 가로질러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군 레이더는 비행기가 인도양 쪽으로 계속 비행한 흔적을 포착했지만 왜 그런 경로를 선택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더 기묘한 건 마지막 위성 신호에 따르면 이 비행기는 인도양 한가운데 어떤 공항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조종사의 자살 비행이었을까요? 지체 결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적인 납치였을까요? 실종 직후 전 세계는 대규모 수색에 나섰습니다. 26개국이 참여했고 인도양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진행된 수색에서도 기체의 주요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안가에 떠밀려온 날개, 파편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239명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블랙박스 역시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항공사고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가장 발전된 레이더와 위성 기술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거대한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이 사건을 두고 끝없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조종사설입니다. 기장이 의도적으로 항로를 바꾸고 자살 비행을 감행했을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기장의 개인 비행 시뮬레이터에서 인도양 한가운데로 가는 경로가 저장되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 없고 가족들은 끝까지 이를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기체 결함입니다. 갑작스러운 산소 결핍이나 화재 같은 문제가 발생해 승무원과 승객들이 모두 의식을 잃고 자동 조종 상태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바다에 추락했을 가능성이죠.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왜 긴급 구조 신호가 발신되지 않았는지, 왜 블랙박스마저 찾을 수 없는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음모론입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일부 승객이 군사 기술과 관련된 인물이었고 특정 국가가 이를 제거하기 위해 비행기를 사라지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일부는 외계인 납치설까지 제기했습니다.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그만큼 설명할 수 없는 점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설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종사의 의도, 기체 결함,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된 음모? 이 사건은 단순한 추측만 남긴 채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 가족이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239명이 탄 거대한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 언제든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어느 순간 항로를 벗어나고 몇 시간 뒤 바다 한가운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떤 공포를 느끼게 될까요? 여러분, 거대한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 실종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이 사건의 기본적인 전개와 몇 가지 대표적인 가설을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그 가설들을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첫 번째는 조종사 의도설입니다. 기장이 스스로 항로를 바꿔 비행기를 추락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이 가설의 근거는 꽤 구체적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기장의 개인 비행 시뮬레이터가 압수되었는데 그 안에는 인도양 한가운데를 향한 비행 시뮬레이션 경로가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실제 계획을 반영한 걸까요? 기장의 경제적 문제, 개인적 스트레스, 정치적 불만 등이 원인이었을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지인들은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만약 그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238명의 다른 승객들은 왜 희생되어야 했을까요? 두 번째는 기체 결함설입니다. 대형 여객기는 수많은 센서와 시스템으로 관리되지만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MH370편이 치명적인 화재나 전기 시스템 고장을 겪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조종실에 연기가 가득 차거나 산소 결핍이 발생했다면 조종사와 승무원들은 의식을 잃었을 것이고 비행기는 자동 조종 상태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간 끝에 추락했을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가장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조난 신호가 전혀 발신되지 않았을까요? 국제항공 규정상 긴급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구조 신호가 보내지도록 되어 있는데 MH370편에서는 아무런 신호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군사 개입설입니다. 이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 중에는 반도체, 군사 기술 관련 기업의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특정 국가가 그들을 제거하거나 납치하기 위해 비행기를 의도적으로 격추시켰다는 음모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사고 당시 인근에는 여러 국가의 군사 기지가 있었고 군 레이더에 포착된 비행 경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혹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더 기묘한 가설, 납치설입니다. 누군가 조종실을 장악해 항로를 바꿨고 이후 인도양 어딘가에 착륙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승객들은 어딘가에 여전히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남깁니다. 하지만 인도양에는 그런 착륙을 가능하게 할 활주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착륙했더라도 이후 239명의 사람들을 흔적 없이 숨길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황당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설이 있습니다. 바로 초자연적 현상 또는 외계인 개입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과 기술을 모두 동원하고도 단 하나의 명확한 증거조차 찾지 못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결국 현실 밖의 설명을 끌어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종사의 계획된 비행, 예기치 못한 기체 결함, 누군가의 군사적 개입,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개입. MH370편 실종 사건의 무서운 점은 그 어떤 가설도 완벽하게 사건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부족하고 의문은 계속 쌓여갑니다. 잔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 블랙박스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다큐멘터리와 연구자들에 의해 계속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비행기 사고를 넘어 현대 사회의 불안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여객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켜도 알 수 없는 미스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더욱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공포에 빠지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단순한 사고라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신도, 잔해도 단 한 조각의 명확한 증거조차 남지 않았다면 그 기다림은 끝없는 고통이 됩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 실종 사건은 탑승객 239명의 가족들에게 지금도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 직후 가족들은 공항 대기실에서 긴급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항공사와 정부는 명확한 정보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기체가 발견되지 않자 가족들은 점점 분노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승객의 아내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녀의 눈물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가족들은 오랫동안 항공사와 말레이시아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수색과 조사 과정이 부실했고 정보 공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초기 수색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진행됐지만 나중에 인도양으로 수색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간이 허비되었고 가족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단서도 없는 채 사랑하는 가족을 기다려야 한다면 끝까지 희망을 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사고로 단정 짓고 고통을 줄이려 하시겠습니까? 국제사회도 이 사건에 깊이 개입했습니다. 호주, 중국,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수색에 나섰고 4년간 이어진 수색 비용은 1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인도양 서쪽 해안에서 발견된 날개, 파편 몇 조각이 전부였죠. 그 외에는 블랙박스도, 주요 기체도, 승객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족들은 스스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섰습니다.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항공 전문가와 협력하며 정부와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잔해가 아닌 진실을 원한다. 그러나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자 음모론과 추측만이 넘쳐났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이런 소문에 의지해 작은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반면 다른 가족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결국 장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시신이 없는 장례, 빈 관 속에서 흘린 눈물은 보는 이들마저 가슴이 저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들이 끝내 대답을 얻지 못하는 이 상황, 단순히 자연스러운 한계 때문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은 항공 안전 시스템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국제항공기구는 비행기의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 강화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조치가 내려진 이유는 바로 239명의 사람들이 실종된 뒤였습니다. MH370편 희생자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조차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년 기일이 되면 희생자 가족들은 모여 촛불을 밝히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다립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직도 아들의 방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언젠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다는 희망 때문이죠. 여러분,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블랙박스가 바다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영원히 사라진 걸까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모든 사건은 진실이 드러나기 마련일까요?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 실종 사건은 그 예외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진실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 세계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내놓은 새로운 가설과 과학적 분석들은 지금도 논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많이 회자된 최신 가설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격한 기압 변화 가설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기내가 순식간에 저압 상태로 변하면 승객과 승무원은 수분 내의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 순간 기장은 비상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기체는 자동 조종 상태로 인도양을 향해 비행하다 결국 연료가 바닥나 추락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가설은 비교적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문제는 구조 신호조차 발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체 시스템이 그렇게까지 완전히 마비되었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은폐된 군사 사건 가설입니다. 사건 당시 MH370편은 여러 나라의 군사 기지 주변을 지나갔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인도양 인근의 군사 감시 레이더는 이 비행기의 움직임을 포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왜 그 자료들이 철저히 비공개로 묶여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군사 작전 도중 비행기가 오인 격추되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사건을 덮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증거는 부족합니다. 단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의혹을 키운 것이죠. 세 번째는 원격 해킹 가설입니다. 현대 항공기는 대부분 디지털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원격으로 비행기를 장악해 항로를 바꾸고 추락으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일부 항공보안 전문가들은 항공기의 소프트웨어가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왔습니다.
MH370 사건 이후 항공 해킹 가능성은 학계와 산업계 모두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실제 해킹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미확인 비행체 개입 가설, 즉 UFO와 관련된 추측입니다. 얼핏 황당해 보이지만 온라인에는 당시 비행기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빛이 목격됐다는 증언도 존재합니다. 이 가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39명의 승객이 모두 사라졌는데 흔적이 전혀 없다면 인간의 능력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과학적으로는 증명된 바가 없지만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는 사람들을 결국 비상식적인 가설로 이끌곤 합니다. 과학적 조사 또한 계속되었습니다. 2018년 프랑스와 호주 조사팀은 기체 잔해로 보이는 파편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금속 구조물에서 특이한 손상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해상 추락이 아니라 폭발적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폭발이 사고 원인이라면 왜 위성이나 레이더에서 그 흔적이 포착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가설들 중 어느 것이 진실에 가까울까요? 급격한 기압 변화, 군사적 은폐, 원격 해킹,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힘의 개입? 이 사건은 단순한 항공사고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취약성을 드러낸 상징이 되었습니다. 21세기에도 거대한 비행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더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가족들과 연구자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국제항공기구는 새로운 탐사를 제안했지만 비용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진실은 바다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블랙박스와 잔해 속에 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지 못하는 한 이 사건은 계속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언젠가 MH370편의 블랙박스가 발견된다면 그 속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단순할까요? 아니면 훨씬 더 충격적일까요? 여러분, 공포란 무엇일까요? 귀신을 보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실체 없는 그림자에 대한 불안일까요?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 실종 사건은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공포를 보여주었습니다. 눈앞에서 거대한 비행기가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이보다 더 현실적이고 무서운 이야기가 있을까요? 2014년 3월 이후 세계는 이 사건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과학과 기술은 달까지 사람을 보낼 정도로 발전했지만 인도양 어딘가에 가라앉은 한 대의 여객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은 곧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다 알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사건 이후 수많은 가설이 쏟아졌습니다. 조종사의 자살 비행, 기체 결함, 군사적 은폐, 해킹, 그리고 초자연적 개입까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완벽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설이 늘어날수록 의문은 더 커졌고 진실은 더 멀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괴물이 아니라 끝내 알 수 없는 미지의 공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가족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는 빈관에 꽃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멈춰 있습니다.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이미 떠나갔다는 절망 사이에서 그들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희망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을 줄이기 위해 현실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MH370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문명이 가진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위성, 레이더, 수많은 기술을 동원해도 결국 찾지 못한 비행기. 우리는 늘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믿어왔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또한 이 사건은 인간의 기억과 공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블랙박스를 찾지 못한 채 남은 공백은 사람들의 상상으로 채워졌습니다. 음모론, 괴담, 끝없는 추측이 이어졌고 그것은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공포는 실체보다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10년이 가까워온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비행기는 어디로 갔을까?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항공사고의 원인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을 드러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언젠가 인도양 깊은 곳에서 블랙박스가 발견된다면 우리는 안도할까요? 아니면 그 속에 담긴 진실이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일까요? 진실은 어쩌면 더 큰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 한 대가 또다시 자취를 감춘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공포를 어떻게 견뎌내시겠습니까?